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본가인 시댁 거실은 이미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아침부터 주방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등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미숙은 이따금 주방 앞을 지나가며 안을 엿볼 뿐 손을 보태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누이인 미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가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인 지우는 아버님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7년이 지났고 명절 때는 늘 이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식탁을 차리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다. 넌 국이나 가져오너라. 미숙의 말투는 짧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국을 옮겨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으시고 그 옆에 미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나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고 지훈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마지막 반찬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밥 공기가 4개였습니다. 시아버지, 미숙, 미나, 지훈의 앞에는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명백했습니다. 서윤의 밥그릇도 수저도 국그릇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반찬 접시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숙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좀 부족하네. 식탁에는 5명이 앉을 자리가 있었고 앉아있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주방에서 먹어도 되고. 미나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아기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윤의 귓가에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우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서윤 쪽을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수저를 들고 계셨습니다. 서윤은 들고 있던 반찬 접시를 조용히 식탁 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조금 나와 식탁 전체가 보이는 각도에 섰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매너 모드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4사람이 앉아있는 식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리가 없고 누구의 몫이 없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구도였습니다. 서유는 사진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아직 끓고 있는 국의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추석에도 서유는 가장 마지막에 식사를 했습니다. 설 연휴에는 완전히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좁아서, 어른들 먼저 챙겨야 해서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서윤의 자리만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시자 미나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미숙이 그러게요 라고 맞장구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윤은 국자를 들어 국을 한번 저었습니다.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윤이 처음으로 한 일은 울거나 항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댁에는 아직 미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우는 연휴 마지막 날 밤에 서울로 돌아갔고 서윤만 혼자 남아 뒷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시댁의 청소와 냉장고 정리는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지훈은 나도 남을 수 있으면 좋은데 회사 일이 있어서 라고 말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거짓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든 없든 뒷정리는 항상 자신이 해왔다는 것을. 오전 내내 서윤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침실의 이불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용기에 나눠 담았습니다. 미숙은 안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미숙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윗칸에 있는 것부터 먼저 쓰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미나, 내일 모레 돌아가는데 반찬 좀 싸주고 싶구나. 뭘 싸줄까? 미나는 멸치볶음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새로 좀 만들어주렴. 서윤은 잠시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음식만으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멸치를 꺼냈습니다. 미나는 오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거실로 나온 미나는 소파에 앉아 서윤이 차려준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모레 가는데 짐 싸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응, 그럼. 서윤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부지런하다니까. 이 집 살림,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미나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칭찬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집에서 서윤의 역할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미숙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미숙이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지난달에 내가 준 용돈 통장에 넣었니? 서윤은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지난달에 미숙이 건넨 것은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하니 서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서윤은 시키는 대로 처리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요. 미숙은 서윤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그 통장, 어미가 한번 봐도 되겠니? 어떤 통장 말씀이세요? 내 명의로 된 거 말이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표정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 통장은 제 개인 통장인데요. 알고 있다. 그냥 잘 정리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됐다. 나중에 봐도 되니까. 서윤은 조용히 안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장을 보고 싶다는 말, 나중에 봐도 된다는 말. 이 집에서 서윤의 명의로 된 것이 무엇인지 미숙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던 서윤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미숙이 미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 있잖니? 응, 알지. 그거 나중에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법 좀 알아봐야겠다.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쉽든 어렵든 알아볼 가치는 있지. 서윤은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자 순간 그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거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제 통장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거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잖아. 그냥 보여드리면 안 돼? 서윤은 전화를 든 채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알았어.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나흘 전에 찍어둔 식탁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서울로 돌아간 다음 주였습니다. 시댁에는 미숙과 시아버지 그리고 서윤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주말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했고 서윤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서윤은 시댁의 살림을 혼자서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저녁 식사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건 간이 좀 싱겁네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다음에는 간을 더 잘 맞출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숙의 옛 친구들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미숙이 직접 초대했다고 했고 서윤은 그 이야기를 당일 오후에 들었습니다. 손님 오시니까 저녁은 좀 신경 써서 차리렴. 서윤은 오후 내내 주방에 있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조림을 하고 새로운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며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 얻었네.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서윤은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찬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향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시아버지 옆에 앉았고 미숙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자리는 5개였고 앉아있는 사람도 5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의 식기도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미숙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새아기는 어디 직장 다니나?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해요. 여기 살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서윤은 조용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서윤아, 요즘 통장 정리는 잘 해뒀니?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반찬을 짓고 있었지만 서윤은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떤 통장 말씀이세요? 4명의로 된 거 말이다. 정리 잘 됐나 해서.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나누기에는 기묘한 대화였지만 미숙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서윤에게는 더욱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가족 재산이니까 한번 확인해 두면 좋지 않겠니? 손님 중 한 명이 멋쩍게 웃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요즘은 다들 재산 정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미숙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둬야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시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동안 서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 며칠 전 안방에서, 그전에는 거실에서 미숙은 같은 방향의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손님 앞에서 그것을 입에 담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일수록 서윤이 쉽게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숙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윤은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TV를 켜셨습니다. 서윤은 그릇을 씻으며 오늘 들었던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가족 재산이다. 미숙이 그 말을 손님 앞에서 입에 담은 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미숙이 손님 앞에서 집안 재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말을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수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말로 서윤은 마지막 그릇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와 대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안방에서 미숙이 장롱 앞에 서 있던 모습. 그 장롱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서윤은 한 번도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행주를 접어 싱크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 서윤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쓰고 오늘 들었던 말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한 발언이었다는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메모를 저장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은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신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거나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얕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미숙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서윤은 컵을 내려놓고 잠시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발은 안방이 아닌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낡은 목재 장롱 하단에 놓인 서류 보관함이었습니다. 서윤이 이 집에 온 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관리하는 것은 항상 미숙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서류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여러 개의 클리어 파일에 나뉘어 수납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통장 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미숙 명의의 것도 있었고 시아버지 명의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을 꺼냈을 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험증권 2장과 통장 사본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미숙이었고 피보험자는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를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가입 시기는 서윤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서윤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통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생활비 통장이니 잘 관리해라 라고 말하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생활비로 쓰인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체되는 금액의 일부가 보험료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통장 사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체 항목 중 보험사 이름이 적힌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 통장이 단순한 생활비 통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이 서윤 몰래 가입된 것인지 아니면 서윤이 잊고 있는 것뿐인지. 서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서윤은 여러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형식적인 것이라거나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말하며 건네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 란을 찾았습니다. 수령인은 미숙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험증권 2장, 통장 사본 1장, 총 3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을 갤러리 속 이름 없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파일에 다시 넣고 파일을 서류함에 다시 꽂았습니다.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최근 며칠간 들었던 미숙의 말들이 하나하나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고 싶다는 말, 며느리 명의의 것은 가족 재산이라는 말, 가족 명의로 돌리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 그리고 확인한 서류, 서윤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수령인은 미숙. 서윤은 냄비에 물을 부으며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족의 재산 관리 방법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숙의 집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산을 관리한다고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몰랐다는 것, 그리고 미숙이 한 번도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윤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이 집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숙이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였고 심부름을 시키면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미숙이 낮잠을 자는 1시간 동안 서윤은 휴대폰으로 보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의 구조, 수령인 변경 절차, 해지 시 환급금 처리 방법,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서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은행 앱을 열어 자신의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이체되는 보험료 항목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가입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계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금액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개설일과 미숙이 통장을 건네준 시기를 비교했습니다. 날짜는 일치했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지훈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의 자리도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훈이 돌아오는 날에는 항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서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하며 서윤의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신 후 거실에는 미숙과 지훈, 서윤이 남았습니다. 미숙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번에 아버님 명의 정리하는 것 좀 도와다오. 지훈이 찻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정리요? 그 명의 말이다.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가족 명의로 돌려놔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변호사님하고 상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보라는 거다. 서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윤이 명의로 된 것도 같이 정리하면 되고. 지훈이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은 찻잔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네가 가진 건 딱히 없지 않니? 미숙의 말투는 확인하는 것인지 묻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정확히 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는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죠. 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서윤에게는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서윤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미숙은 오전에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미숙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보험의 수령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윤은 국자를 놓았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약자가 저고 피보험자가 며느리인데요. 서윤은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령인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보험 계약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틀 전에 확인 완료했습니다. 계약 해지나 수령인 변경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상 대기시간 12분. 서윤은 그 상태로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피보험자로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서윤은 알게 된 것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령인 변경이 가능한 구조. 그 보험사는 계약자 단독으로 수령인 변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서윤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천천히 바닥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과 갈아입을 옷을 조용히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를 인쇄한 것과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봉투를 여행 가방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는 닫지 않았습니다. 아직 넣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다시 옷장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불을 키우고 맛을 보았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약간 더 넣었습니다. 미숙이 주방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자. 네, 서윤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등을 돌려 사라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국자로 국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을 자신의 자리로 만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서윤이 집을 나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숙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여행 가방에 남은 짐을 싸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 봉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서윤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등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택시를 불러두었기 때문에 건물 앞에 나가자마자 차가 와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서윤이가 아직 자나 혼잣말을 하며 직접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솥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서윤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가 친정에 갔니? 지훈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서윤이 방이 비어 있구나. 지훈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거실로 나와 시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서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오전에만 5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윤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가고 그럴 애는 아니다. 그냥 잠깐 어디 나갔겠지. 좀 있으면 연락 올 거다.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숙이 서류함 쪽으로 걸어간 것은 그때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춰섰습니다. 서류함 앞에 쭈그려 앉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숙은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와 미숙을 보았습니다. 뭘 찾고 있나? 아니에요, 별거. 미숙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미숙, 지훈, 미나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단정적인 말투였습니다. 서윤아, 전화 받아라.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연락 정도는 해야지. 나야,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통화하자. 하지만 서윤의 전화기는 조용한 채였습니다. 서윤은 그때 작은 비즈니스 호텔의 한 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하루 이틀 머물 생각으로 온 곳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방구석에 두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가야 할 곳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고 예약은 나흘 전에 맞춰두었습니다. 서윤은 주소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17통이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끄고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불을 끄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천장은 낮고 좁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집에서 보냈던 어느 날 밤보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법률 상담소는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접수처에 이름을 말하고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번호는 13번이었습니다. 서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32건 더 늘어 있었습니다. 미숙에게서 14건, 지훈에게서 15건, 미나에게서 3건이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대기 번호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 서윤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험증권 사진 인쇄물과 통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서윤은 미숙의 말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날짜와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실 때 동의 서명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형식적인 서류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피보험자로서 계약 내용 열람은 청구하셨나요? 어제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령인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 피보험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상담은 30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서윤은 건물 밖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장을 펴고 방금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고 각 단계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 무렵 시댁에서는 미숙이 지훈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윤이가 서류함을 만진 것 같다. 지훈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무슨 서류요? 그 며느리 명의로 된 보험증권 말이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그걸 왜?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해보라는 거다. 지훈은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바로 끊겼습니다. 서윤이 수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어디야? 나야. 한 번만이라도 받아줘. 서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장을 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은 걸으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미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은행을 방문하고 보험사의 피보험자로서 공식적인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처리가 완료된 것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도 예약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셈이었습니다. 서윤은 호텔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횟수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하루에 수십 통이었지만 오늘은 오전에 3통이었습니다. 미숙에게서 1통, 지훈에게서 2통,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서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할게. 서류 문제도 내가 정리할게. 서윤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거짓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미숙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리한다고 해도 그 정리가 누구를 위한 정리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을. 지훈 씨, 저는 지금 집에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서윤은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그 내용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험, 증권, 인쇄물, 통장 사본, 상담 메모, 순서대로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 집에서 서윤이 앉을 수 없었던 식탁, 당연한 듯이 맡아왔던 집안일, 몰랐던 보험. 서윤은 그것들을 오래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절차였습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일들. 서윤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2차 법률 상담, 보험사 서면 처리 결과 확인, 그것뿐이었습니다. 메모장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 집 식탁에 며느리의 자리가 다시 마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에게 이제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